안녕하세요. 헌집줄게 새집다우의 이미화입니다. 제가 추진후 현장 재직 시 소유자들이 몇 평을 신청해야 좋을지,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식구가 줄었으니 1+1을 선택하면 좋을지, 아니면 줄여서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편 조합에서는 평형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분양 신청 전에 수차례 희망 평형 조사를 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현명하게 평형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에 가보면 우리 집하고 똑같은 평수라고 하는데 훨씬 넓어 보이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45평형 신축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53평형인 우리 집과 같은 넓이의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신축 아파트가 같은 평형인데 왜 큰지 이해하기 위해 안목치수와 베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목치수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벽입니다. 이게 여기가 벽, 그 다음에 여기 단열재 조금 들어가고 석고부터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벽체 안쪽이 되죠. 여기서 벽체 안쪽, 여기가 벽체 안쪽. 그러면 예전에는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이 벽 중간까지 계산을 했어요. 벽 중간에서 중간까지를 중심선 치수라고 하고 벽체 안쪽에서부터 벽체 안쪽까지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면적, 이거를 안목치수라고 합니다. 즉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경우 이 정도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전보다. 여기 벽이 이쪽 저쪽 방에 다 있는데 그 모든 방에서 옛날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했는데 여기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이만큼씩 다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목치수를 적용한 아파트 전용 면적은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았던 구축 아파트보다 약 1.5평 내지 2평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베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3베이, 4베이, 5베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3베이는 방이 3개, 4베이는 방이 4개, 5베이는 방이 5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땡! 아닙니다. 베이란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침실 및 거실. 그래서 이거는 완베이가 되는 것입니다.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법적으로 허용된 발코니 면적이 1.5m예요. 그러니까 폭이 1.5m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폭이 1.5m까지 내어서 지을 수 있다. 발코니를. 제가 현재 우리 아파트의 발코니 폭을 재보았더니 85cm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발코니를 법이 허용한 1.5m로 내어서 짓는다면 발코니 폭도 구축 아파트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55평형도 보통 3베이였습니다. 저희 집도 3베이거든요. 53평형인데 40평형 이상의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3베이. 그런데 요즘은 30평형이 4베이, 40평형은 5베이로 짓는 추세라고 합니다. 4베이로 지은 25평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있다고 하네요. 4베이 25평. 여기 발코니 있고 여기가 발코니 있고 여기가 2베이고 여기는 4베이죠. 베이수가 많아졌잖아요. 이쪽은.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이거를 잘 보시면 발코니 길이가 길어집니다. 발코니 길이가.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 면적이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꽤 많은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폭 자체가 1.5m니까 옛날 구축 아파트는 저희 집 같은 경우 85cm니까 여기서 폭에서도 넓어지고 이 베이스가 많아지면은 이 길이에서도 넓어지니까 그만큼 평수가 넓어지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넓어지기에 요즘 많이 선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4베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코니 있는 쪽으로 방을 이렇게 4베이 쭉 배치를 하잖아요. 넓게. 이렇게 늘어놓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베이수가 적은 3베이일 때는 약간 정사각형에 해당이 돼도 이 베이수가 많아지면 이게 이렇게 약간 기다란 직사각형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배치를 정남형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판상형 정남형인 경우에 한없이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L자형으로 이렇게 할 때 4베이, 5베이 이런 형태로 짓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6베이입니다. 6베이도 흔하진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쯤이 이게 이제 원래 발코니인데 확장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가 2006년 법적으로 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여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면적이 발코니에서 구축보다 약 4, 5평 정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 발코니 폭, 여기가 이 정도가 발코니라고 하면 이 폭이 1.5m잖아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보다 꽤 발코니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베이인 경우 6베이나 4베이나 5베이인 경우 그만큼 발코니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목치수 적용과 발코니 확장 공사가 2006년 법적으로 허용된 이래 보통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여 분양하다 보니까 아파트 면적이 발코니에서 구축보다 약 4, 5평 정도 넓어지게 됩니다. 안목지수 적용과 발코니 확장 공사로 신축 32평형이 구축 38평 내지 40평형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희망평형을 조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안목지수 적용 그리고 늘어난 발코니 면적 외에 가족 크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8%이고 1, 2인 가구는 60%라고 합니다. 10년 후쯤에는 1, 2인 가구가 7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 2인 가구가 이렇게도 많은데 미래에 큰 평형의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까요? 요즘 서울에서는 또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랑 꽤 많아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평형만을 주장하지 않고 이게 우리 현실을 잘 고려하고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을 해서 평형을 선택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분양을 하기 전에 희망평형 설문조사를 수차례 하는데 이때 설문조사지에다 써낸 평형을
꼭 신청해야만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답은 아닙니다. 설문조사했을 때 40평형을 써냈더라도 예컨대 32평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평형 조사할 때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싶은 희망에 부풀어서 실제 신청할 평형보다 큰 평형으로 설문지에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실제 신청할 평형을 써내면 써낼수록 조합이 아파트 평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합 쪽에서도 희망평형을 조사할 때는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전용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시키는 안내문이나 영상을 설문조사지와 함께 내보낸다면 더 현실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평형은 보통 25평형, 32평형, 45평형, 55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안목지수 적용과 발코니 면적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잘 선택하지 않았던 37평형을 도입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37평형은 구축 아파트의 45평형 정도가 됩니다. 37평형은 평수를 늘려가고 싶어하는 32평형 조합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평수를 조금 줄여가고 싶은 45평형 조합원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53평형에는 증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25평형이나 32평형에게 증평의 기회가 주어지듯이 53평형에게도 증평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신축 53평형이 구축 60 내지 62평형 아파트 정도의 크기가 될 터인데, 이것을 알면서 증평을 선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세대가 함께 살 수 있게 만드는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아니라면 53평형도 이미 너무 큰 아파트가 아닐까요? 흔히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르는데 올바른 명칭은 발코니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여 설계도에 대해 많은 오해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라나 5층 소형 빌딩 이런 데에 이게 일부 층이 이렇게 사선으로 된 곳을 본 적이 있으실 건데, 요거는 일조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난 것이거든요. 근데 준공된 이후에 이거를 확장 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일에 나중에 관청에서 이걸 알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그 지붕이 없는 경우가 이런 공간, 지붕이 없는 이런 공간, 여긴 다 위에가 다 지붕이 있잖아요. 확장 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요런 공간은 베란다라고 합니다. 발코니는 시공사가 준공 시에 확장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코니가 있는 집을 훨씬 선호합니다. 발코니를 만들어서 서비스 공간을 확보를 하되 확장 공사는 하지 않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처럼 발코니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공사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선택사항이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절차가 좀 번거롭고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분양 신청할 때 아니면 희망평형 조사할 때 안목치수, 발코니 확장 공사,
그다음에 가족 크기를 염두에 두면서 평형을 선택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